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 되셨습니까? 어제는 부활절 주일이었으면서 공교롭게도 프란시스 교황이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중립적인 언행을 보이셨던 여느 교황들과는 다르게 정의 앞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교황이신데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어린 시절 부활절날 교회에 가서 형형색색의 예쁜 계란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스트 에그 헌터라 해서 공원 같은 곳에서 계란을 숨겨놓고 아이들이 찾는 행사들을 합니다. 보통 예쁘게 색을 칠한 계란들을 숨겨놓는데 올해는 계란 파동으로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계란 대신 계란 모양의 감자나 돌에다가 색칠을 해서 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보통 계란으로 하지 않을 때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 모양의 장난감에 안에 캔디나 초콜릿을 넣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마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라 관세 전쟁의 여파로 감자나 돌을 사용했다는 웃지 못할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아이들의 동심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도 미국도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에는 너무 많은 뉴스 때문에 어수선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특히 무역전쟁을 시작한 후부터는 미국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의 토네이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장본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만큼의 충격을 계산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지네요. 현재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한다가 42에서 45% 정도 되고 반대한다가 50에서 55% 정도가 된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라는 것은 아직까지 대단히 높은 지지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지율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지율이 40% 또는 30%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한 무역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역전쟁의 후폭풍으로 미국 국내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미국 성인의 60%가 주식을 하고 있는 미국 내의 여론도 조금씩 이상규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를 좋아하고 지지하던 사람이라도 물가가 오르고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을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의 설계자인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제조업 담당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강경한 대중국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분입니다. 평소 중국의 무역 관행을 적극 비판했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 계신 분인데요. 무역정책의 실행 담당자입니다. 이분은 나프타 재협상을 이끌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신 분인데요. 문제는 두 분 다 생각보다 거친 칼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된 후 전쟁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는 달리 준비 부족으로 우왕좌왕한다거나 중국의 거센 저항에 뾰족한 대책도 내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트럼프의 지지자들의 동요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역전쟁의 설계자 피터 나바로와 라이트하이저가 들고 있는 식칼부터 빨리 아주 예리한 메스로 바꾸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신인의 이민 이야기는 지인에게 미국 직장을 소개받은 이야기, 신이 친구 시에라 이야기, 아웃백 스테이크에 갔던 이야기, 레이건 대통령과 마주친 이야기에 관해 나눠보겠습니다.
2004년 4월 미국 직장을 소개받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캘리포니아로 도착해 본격적인 이민 생활에 들어갈 때만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들로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1년의 시간이 넘어서자 아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그런 분들을 통해 이런저런 일터를 소개받는 일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다. 며칠 전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을 통해 미국 직장을 소개받았다. 내가 LA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우리 동네에 있는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를 소개해 주셨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북단의 샌프란시스코, 남단의 롱비치 항구를 제외하면 우리 동네 옥스나드의 미국 해군 기지의 항구가 규모 면에서는 세 번째로 크다 하는데 이곳을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출 항구의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에게 이곳을 소개해준 집사님이 몇 달 전까지 이곳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곳에 계신 분들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나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사셨다는 미국인 부사장님을 만나 회사 구경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들었다. 거대한 자동차 운반선에 수백 대의 현대자동차가 배에 실려 항구에 도착하면 그 차들을 모두 하선시키고 정리를 하는데 그 많은 차 중에 일부는 액세서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차들도 있고 하역된 차들의 카세트, CD, 전조등 외관의 하자를 검사하는 일들도 이곳에서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검사가 완료된 차는 10여 대씩 운반 트럭에 실려 각지의 딜러들에게 탁송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근무하면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10분이면 출근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단순한 작업들이었기에 크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직장 의료보험이 된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기본 시급만 주는 월급이 너무나 실망스러워 결국은 포기를 하고 말았다. 그래도 미국에 오기 전 그리고 미국에 금방 도착해서는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미래가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간관계가 확대되고 그 인맥을 통해 이런저런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민 초기의 삶이라는 게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구하면 찾을 수 있다는 불멸의 진리를 등대 삼아 성실하게 전진하다 보면 모든 문들이 열리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다. 2004년 4월 시니 친구 시에라. 휴일을 맞아 시니 그리고 시니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시에라와 함께 근처 바닷가에 놀러를 왔다. 시니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주 스타일인 반면 시니 친구 시에라는 학교 선생님도 두 손 들어버린 톰보이 스타일의 친구이다. 바닷가에서 두 아이가 노는 스타일도 판이하게 달랐는데 시니는 그저 앉아서 모래성을 만들어 다듬는 정도였다면 시에라는 틈만 나면 바다에 뛰어들 기세라 그것을 말리느라 여간 힘들지가 않았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란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던 정형화된 사회이지만 미국은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한국같이 심하지는 않은 듯 느껴졌다. 남자 여자가 하는 일들이 따로 구분되어 교육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남녀의 차별이 줄어 거리에서도 자주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여자들을 보게 된다. 이런 점들로 보면 일정한 틀을 만들어 여자라는 이유로 그곳에 가두어버리는 사회보다는 분명 진보된 사회라는 생각이 들며 딸이 하나뿐인 나로서는 더욱 남녀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쨌든 성격도 인종도 너무나 틀린 두 아이가 저렇게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은 아이들인 모양이다. 부디 두 아이의 순수한 마음들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길 기대해 본다. 2004년 5월 아웃백 스테이크.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온 지도 1년 6개월이 되었지만 패스트푸드 음식점 외에는 외식다운 외식을 여태껏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말이 잘 되지 않으니 혹여 오더를 잘못하지는 않을까, 말이 능숙하지 못해 망신당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주문한 음식과 다른 엉뚱한 음식이 나오면 어쩔까 등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며칠 전 교회 장로님 댁에서 우리 가족을 스테이크 집으로 초대해 주셨다.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곳인데 호주식 영어로 아웃백 스테이크는 외딴 곳, 시골, 항무지 등등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골스러운 전통 스테이크 집이란 뜻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금요일 저녁 6시 정도에 도착하니 식당은 벌써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입구 쪽 의자에 앉아 30분 정도를 기다린 후에야 테이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웨이트레스가 와서 오더를 받는데 신이 엄마는 그래도 일식집 웨이트레스로 일하고 있는 덕분에 모든 말을 잘도 알아듣고 주문도 잘한다. 나는 그냥 신이 엄마와 같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20불 정도 하는 중간 사이즈의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내가 이제껏 먹어본 스테이크 중 최고의 맛이었다. 고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나든지 최상의 고기를 사용한 느낌이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고 한국의 고깃집이 파리를 날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뉴스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은 듯 느껴졌다. 한국에서 밀가루 듬뿍 입힌 돈가스나 함박 스테이크만 먹어보다가 미국에 와서 오리지널 스테이크를 먹어보니 짜짜로니와 전통 중국집 짜장면만큼이나 다른 이 맛에 감탄사만 나올 뿐이다. 항상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장로님,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이민 후배들에게 이런 사랑과 음식을 베푸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2004년 6월 레이건 대통령과 마주치다. 다른 때와 다름없이 프리웨이에 차를 올리다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 가만히 보니 맞은편 길에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고 경찰차만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미밸리라는 곳에 레이건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다는 생각이 났고 오늘 그곳에서 돌아가신 레이건 대통령 시신이 우리 동네 해군 비행장으로 이동해 대통령 전용기로 워싱턴 DC에 가서 장례식이 치러진다는 뉴스가 생각이 났다. 맞은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손에 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레이건의 운구 행렬을 보기 위해 나와 있었고 맞은편에서 가던 차량들마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레이건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해주고 있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의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의 근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근길 도로를 차단했음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존경하던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차를 세우는 그 모습 속에 국가의 큰일에는 개인적이라 폄하되던 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잠시 후 수많은 경찰차의 호위 속에 레이건 대통령의 가족을 태운 차량과 시신을 실은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우연히 미국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본의 아니게 등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운구 차량 행렬 덕분에 비록 1시간 정도 회사에는 지각을 하고 말았지만 이런 뜻깊은 역사의 현장에 잠시나마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했다. 한국에도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레이건 대통령의 마지막을 배웅한다.